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2일 손상대 실효선 옥중일기 그 5번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1편부터 4편까지 이제 방송이 됐는데,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손상대가 갑자기 뭐 감옥 얘기를 왜 하지? 감옥에 갔었는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지? 뭐 이런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걸 그 댓글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제가 뭐 자랑하려고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뭐 억울하든 안 하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 구속 뭐 이런 얘기 나와서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걸 상당히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전 정권에서도 다반사 벌어졌던 것이, 구속과 관련하면 꼭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옥에 대한 그냥 맹목적인 두려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잘못 전해진 그 감옥 안의 현실, 이런 것들을 좀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감옥도 예전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굳이 아까운 목숨을 끊을 이유는 없다는 거, 이걸 밖에 나가면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책도 써가지고 나왔는데, 그 책을 못 만들어서 지금 마치 일터보이가 2달 넘게 지금 이제 중지가 되고 있어서 그 상태를 놀릴 수가 없어서 이거라도 녹화를 해서 올리고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좀 계몽을 하자 해서 이런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항거하다가, 여러분 뭐 광화문 광장, 시청 뭐 곳곳을 돌면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그 사회를 보다가,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그 앞에 집회에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한다는 그 목소리를 듣고 강분한 수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로 몰려가면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지고, 정강조 저는 2017년 5월 24일 전격 구속이 됐습니다. 오늘이면 나가겠지, 내일이면 나가겠지 그랬던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다 결국은 1년 7일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때 그 심정을 일기로 다 쓸 수가 없어서 교도관들이 혹시나 그 일기장을 보고 분노하는 제 심정을 어떻게 할까봐 고민하다가 일기를 시처럼 쓰자, 이래서 시와 일기를 접목해서 써두었던 것을 3년 7개월 만에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겁니다. 뭐 제가 뭐 참 안타깝다 뭐 어떤 이런 다 좋습니다만, 그런 생각보다는 야, 지금의 감옥 안은 어떤 형태로 되고 있고,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어떤 희노애락을 느끼고 그 순간순간의 감정들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이걸 잘 들어보시면 나중에 혹시나 저와 같은 이런 아픔을 겪었을 때 아마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세상에 남의 집에 가서 머리카락 하나 훔쳐오는 걸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문재인 정권에 항거하다가 아무 죄 없이도 끌려가서 1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고, 지금도 아직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의 고소고발로 몸서리를 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런 옥중일기를 다시 한번 봤더니 그런 화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 오늘은 그 5번째 방송, 2017년 6월 7일 일기입니다. 제목은 면회. 자유를 빼앗긴 이곳에서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면회뿐이다. 그것도 말이 면회지
주어진 시간 역시 딱 10분뿐이다. 그 10분의 면회를 위해서는 우리들은 40여 분을 이동해야만 한다. 그런데 짧은 10분 탓인지 면회의 뒷자락은 항상 애잔하고 코끝이 찡하다. 가족을 만난다는 설레임과 기쁨은 자유를 잃어봐야 소중함을 아는 것일까? 하지만 유리창 바로 건너에서 눈물을 감추고 선 당신. 그 옆에 애써 태연한 척하는 아들을 보느라면 여전히 가슴만 미어질 뿐이다. 그나마 할 말이라곤 잘 적응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뿐. 초음속으로 후딱 지나가 버린 10분. 우린 건강하는 말을 남긴 채 돌아선다. 사랑하는 당신, 사랑하는 아들아. 이게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는 가족 사랑의 재확인이 아닌지. 오늘 또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선다. 자, 감옥에 안 가본 사람들은 이 면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을 겁니다만은, 이제 그 안에서 누가 이제 면회 온다 이러면 그 전날 저녁에 알려줍니다. 내일 어떤 사람이 면회를 오는데 면회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유무를 듣고 이제 내일 면회할 사람은 이제 자기가 있는 그 사동이라 그래. 1동, 2동, 3동, 4동 이제 죄수들이 쭉 이제 방에 갇혀 있는 그 이제 앞에 인솔하는 이제 교도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 제식 훈련 하듯이 각 방에서 나온 사람들 쭉 이제 줄로 세워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제식 훈련 하듯이 가는데 20분, 오는데 20분, 그래 제가 40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서 면회실 앞에 가서 대기했다가 자, 신의 번호가 호명이 되면 면회실을 들어갑니다. 아마 영화나 TV 보면 면회실에 예전에 이 앞에 유리에 구멍이 뿡뿡 뚫려서 그냥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유리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에서 아무리 말하나 밖에서 얘기도 안 들립니다. 이제 폰이, 전화기가 이제 양쪽 밖에도 있고 이제 안에 있는 이제 제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화기를 들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근데 요것이 딱 10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할 말 많다 이러지만 막상 면회 오면 가슴 아리고 참 재수고를 끓고 있는 이런 현실을 부인이나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는 그게 안타까워서 항상 돌았으면 발걸음이 무거웠다는 거. 그걸 이날 일기장에 아마 그 심정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7년 6월 8일. 이때는 보니까 제목을 안 적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갑찬 지 17일째. 유치장을 떠난 지 10일째. 신입방 다선 지 3일째. 세상 캄캄하던 별난 세상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스며드누나. 여기도 사람 사는 곳, 동병상련의 동료들이 있고 삼시세끼 풍족한 진미가 있으니 누가 여기를 감옥이라 하겠는가. 빼앗겨버린 자유는 되찾으면 되고, 잠깐 묶어둔 편리함은 되돌리면 되고, 내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분노의 펌프는 잠시 결박해 두면 되지 않겠는가. 옳다구나. 오늘부터라도 이것을 자유가 꽁꽁 묶인 감옥이 아닌 오랜만에 만끽하는 휴식처럼 생각하고 나의 작은 쉼터로 만들어 보자구나.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2017년 5월 24일 이제 처음으로 태어난 수갑을 딱 차고 이제 이게 한 17일 되던 날 같고, 이제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게 한 1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처음 가면
바로 본방, 이게 말로 제 생각하는 본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감옥이 이런 거야 하는 이제 신입방이라 해야 돼. 처음 들어가면 이제 감옥 생활은 이제 대충 이제 알면 그 신입방이렇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보통 길면 한 10일, 짧으면 한 7, 8, 9일 뭐 이런 사이에 이제 다른 방으로 옮겨져 가는데 그 시기가 아마 도래했던 날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만히 있는데 워낙 이제 이 분노가 치밀어가 너무 억울하니까 매일 밤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밥맛도 없고 화가 밀려 올려와서 진짜 이걸 짓노리지 않으면 무언가는 큰 사고를 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와서 어떡하면 좋겠나.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읽지 않았던 성경책을 읽고 그 안에서는 이제 뭐 소로 크게 부를 수 없으니까 초기니까 찬송가 소로 불러보고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화를 주저앉혀야만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다. 생각을 이날 바꾼 겁니다. 그냥 나의 자유를 묶은 내 억울함이 계속 표출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잠시 뒤로 미루어 놓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휴식을 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공간 안에 나의 작은 쉼터로 만들어 보겠다. 이 생각을 했던 날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좋은 생각이어서 그 1년 7일간의 모든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것. 그게 이 날이었습니다. 생각의 전환. 자, 어떻습니까? 뭐 아직도 노트가 한 10권 이상이 되니까 언제까지 이걸 여러분들에게 연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손상TV의 본방이 규제가 풀리는 날 이것을 ETV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아니면 여기서 계속 해야 되겠다면 1TV와 2TV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